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자동차 부품 쪽 또는 자동차 업황이 그래도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KB 오토시스였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5에서 한 7% 정도를 1차 목표가를 잡았을 텐데, 그러면 체결이 됐을 텐데, 또 제가 사실 왜 그랬는지 좀 지나고 나서 후회도 살짝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현대차, 자, 그리고 기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시총 무거운 종목들 매매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이런 이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들, 뭐 자동차 업종에서는 당연히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 증권사 리포트 등을 참고를 하고요. 그 안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적합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뭐 CS 윈드 매매할 거냐, CS 베어링 매매할 거냐 이렇게 한다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CS 윈드보다 CS 베어링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다. 그 뜻은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시총이 큰 기업들보다는 좀 나름대로의 탄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부품 쪽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종목을 잠시 뒤에 편입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KB 오토시스 먼저 리뷰를 좀 먼저 도와드릴게요. KB 오토시스. 자, 이 브레이크 페달이나 아니면 라이닝 쪽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바닥주다, 약간 뭐 찐바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또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주가가 바닥을 조금 다졌던 부분들도 결국에 실적하고 연동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이 장대 양봉이 거래가 좀 실리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뭐 전일 워낙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3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2만 5천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전일 대비 6% 정도의 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단봉만 잘 마감해 준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캔들을 이제 기준봉이라고 봤었을 때 한 중심 가격대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거래가 전일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기술적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 양음양 패턴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더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또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가 자체가 부담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5,400원으로 조금은 평소보다 높게 잡았던 거는 만약에 조금 떠 있는 종목이었다면은 5에서 7% 정도 1차 목표가를 잡고 2차 목표가를 높게 잡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제야 바닥에서 고개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5,400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장재원 공개 방송 8시에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이제 OLED 쪽 테마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와 정부의 투자 이 발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그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최근에 어제뿐만 아니라 뭐 이틀 전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신도기현이었습니다.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이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오늘 오전에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우선은 시가 출발한 이후에 한 번 시세는 땡길 거다. 그때는 우선은 일정 비중은 수익을 확보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사이는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한 종목은요. 아침에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땡기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추세를 이어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좀 이 경험들이 제가 많기 때문에 뭐 오늘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제가 생수에서는 10,0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이 분봉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갭을 띄웠고요. 이 갭을 띄웠던 시가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뭐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사는 이 3D 라미네이팅이라는 이 OLED 쪽 관련해 가지고도 또 나름대로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OLED 쪽 IT용 OLED에 대한 투자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상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준 거지만요. 이 테마의 지속성은 여전히 OLED 테마는 앞으로 우리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만약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갭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공략하시면 또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최근에 직전 고점 돌파한 종목이고 자, 어떤 종목이냐면은 우선은 편입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가 36,600원입니다. 종목명은 SL 이라는 기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쪽,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각받았었을 때 항상 대표적으로 꼽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신, SL, 구형테크 이런 기업들. 과거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뭐 조지아에다가 뭐 북미 공장 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업황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은요. 결국에는 업황이 좋다라는 거를 지금 이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또는 분석을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이제야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직전 고점 이제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9%대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격은 살짝 높기 때문에 좀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주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PD님이 이 이미지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귀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탕 한번 하려고 좀 잘 보이려고 좀 했는데 자, 아무튼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우리나라 이 현대차나 기아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뭐 LCC 아니면 뭐 2차전지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쪽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일정 뭐 화장품 쪽, 뭐 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동차는 선방을 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현대차와 기아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사실상 이전의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 자체가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S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랜저, 뭐 EV6, EV9, 그리고 뭐 이런 제네시스와 같은 그런 브랜드를 보시면 램프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LED 램프, 바로 이 동사가 그거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거에 이 플라즈마 형식의 램프보다는 지금 이 LED 쪽 관련된 램프 자체가 비쌉니다. 자, 비싼데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 그럼 당연히 SL의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현대차 목표 주가 상향에 따른 말 그대로 자동차 업황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집중을 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거는 바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바로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이 판매 호조뿐만 아니라 이 환율 효과에 힘입어 가지고 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현대차를 주요 고객사로 또 두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 이 밸류체인들, 벤더사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랜저, 뭐 소나타 이번에 신차입니다. 그리고 코나, EV9 딱 보시면은 되게 좀 램프가 특이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모터쇼 같은데 지금은 모빌리티 쇼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터쇼 가면은 그냥 되게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지금 많이 나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금 이런
이 자동차들 신차들의 특징 자체가 보면은 결국에 동사 또한 이 LED 램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쌍바닥이라고 하면 쌍바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런 쌍바닥 형태, 이 W 자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뭐 거래량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래량도 서서히 증가하는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 이 추세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물대정, 이 회색 쪽을 보시면 이때 쌓였던 이 매물대 쌓였던 물량들, 저항대를 조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매물대에 대한 소화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성장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BMS라고 해가지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또 새로운 아이템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실적 좀 비교 이런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인건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좀 인건비가 많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 치더라도 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부진했지만, 저는 이제 이 미국도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감산이 아니죠. 채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인원을 감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도 점점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미국의 흐름이라면은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런 좋은 흐름들을 좀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7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